법무임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보관 중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열람 등사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4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검사, 경찰 보십시오. 아주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요. 피의자 소환권,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권, 피의자 구속권, 구속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참고인 소환권이 있고요. 광범위한 압수수색 검증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경찰은 이러한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증거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 경찰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는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뿐만이 아니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 결정하는 순간 검사는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증거 기록으로 제출을 하지, 공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나 공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할 때 전체 기록을 나누게 됩니다. 증거 기록과 수사 기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증거 기록은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고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사 기록은 공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 즉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 또는 공사실과 관계없는 증거인데요. 이거는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고 검찰청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청 창고에 보관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에 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측이 이를 열람하고 등사, 즉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목격자가 3명이 있습니다. A, B, C. 근데 A, B는 공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는 아니야, 피고인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A, B의 진술만 증거로 제출을 하고 C의 진술은 검찰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겠죠, 그죠? 이것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의 또 다른 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고인 측에 유리한 수사 기록을 피고인 측이 열람 등사한다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럼 당연히 필요하죠. 재판을 우리가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해보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수사 권한에 비해서 피고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피고인은 기껏해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그러면은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의 추가 검사에게 아주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피고인 측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복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검사에게 급격하게 내지는 아주 막강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 무기의 추를 피고인 측이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무기 대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일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피고인 측이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에 대응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공정한 재판도 이런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무런 소리 없이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인의 방어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열람 등사. 그는 실질적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피고인 측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총 증거 목록, 즉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목록 외에 총 증거 목록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의 목록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목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측은 검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실무에서는 수사기록 총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198조 3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검사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 때문에 검사와 경찰은 모든 증거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사기록 총 목록을 보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포털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칩니다. 그러면 국가법령정보가 이렇게 뜨죠, 그죠? 여기에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쳐보십시오. 자, 이렇게 치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 나오죠. 그 중에 별지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지 서식 220호 서식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한글 서식을 다운을 한번 받아서 한번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식이 뜨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청인 적으시고 사건 번호, 검찰 형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이름, 죄명 이렇게 적으시고 신청 사유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 등사, 요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사기록 총 목록입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적으시고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관할 검찰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는 피고인 측이 이렇게 수사기록 총 목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무조건적으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 넘어갑니다. 수사기록 총목록을 복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봅니다. 수사기록 총목록을 보면 검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사, 그리고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는 게 있다, 문자 대화 내용이라는 게 있다. 이걸 그런데 검사가 제출을 안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관할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사기록 총목록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열람 등사 신청을 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 이번에는 별지 서식 221호 서식의 한글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신청이 사건 번호, 신청 사유, 신청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건의 소송 준비가 되겠죠. 여기서 어디를 적느냐, 요걸 체크를 하십시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추정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이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1항 4호에 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 날짜 그리고 신청인 서명 날인을 하시고 뒤에 무엇이 넣느냐면, 자, 여기에 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별지에 형사소송법 266조의 3 제1항 제4호의 서류 등에 관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열람 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 자, 이거 내용을 뭘 적느냐면 수사기록 총 목록에 쪽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수하고 그 증거의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 개라고 한다면 번호를 매겨서 적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쪽수 몇 쪽,
제목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쪽수 몇 쪽 제목 뭐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법률상 사실상 주장 유지 이 부분에 뭘 적느냐 하면 피고인 살인 안 저질렀습니다. 열람 등사 신청 대상에는 이 사건 당시의 목격자 C의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람 등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관할 검찰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수하실 때는 정확하게 언제 접수했는지를 시간을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3일 오후 14시 23분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정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검사는 언제까지 피고인 측에 열람 등사를 해줄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 등사를 해줄지 여부 에 관해서 피고인 측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열람 등사 신청을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 등사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 설명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는 열람 등사 신청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 등사 해줄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 측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통보를 안 한다. 첫 번째. 또는 검사가 열람 등사 안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범위를 제한할 때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에게 열람 등사를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신청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 등사 여부를 통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검사가 열람 등사 안 해주겠어 또는 검사가 야 이거는 해주고 이거는 안 해주겠어 이렇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법원에 검사가 이거 안 해줍니다 이거 해주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 측이 법원에 검사한테 이거 열람 등사 해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신청을 보고 법원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 측 말이 맞아 검사 빨리 열람 등사 해줘 또는 피고인 측이 지금 10개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6개는 맞아 검사 열람 등사 해줘 4개는 안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즘은 법원이 아니야 검사 말이 옳아 이거는 열람 등사 해주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피고인 측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겠죠. 법원이 검사한테 이거 열람 등사 해줘 이렇게 명령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이 명령한 증거분의 열람 등사를 피고인 측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법원이 검사한테 열람 등사 해줘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검사가 안 들어요. 난 싫어. 나는 법원 너 명령 못 듣겠어. 법원 너의 그 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열람 등사를 끝까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위반돼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근데 결정하면 뭐랍니까? 검사가 그것도 안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선언적인 결정이다. 실질적 효과, 의문이 되지만 여하튼 선언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법원 2012도 1284 판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검사가 피고인 측이 신청한 피고인 측이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거 열람 등사 해줬으면 피고인 유무죄가 다시 판단될 수도 있겠다. 피고인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피고인이 무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만 과연
과연 검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았다 해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할까? 대법원 2012도 1284 판결에서도 검사가 열람 등사를 안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결정적인 증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과연 법원이 검사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열람 등사를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항소심에서 압수 절차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라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피고인 측이 압수 절차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요. 근데 검찰 측 창고에 당해 압수 절차에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만땅으로 쌓여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사회에 의거해서 법원에 검사에게 열람 등사를 명하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 창고에 보관 중인 압수한 전자정보의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절차 전부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했을 때 세 번째 대응 방법은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2011-48452 판결 이런 경우에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얼마일지는 의문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열람 등사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하거나 상고시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잘못된 기각 결정 또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그 부작위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